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쭉 떨어져서 예전처럼 비트코인 열풍을 잠재울 것인지 아니면 잠시 떨어지는 척 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대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컴퓨터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대로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빠른 시일 내로 게이밍 컴퓨터를 맞추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성비가 괜찮은 견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나와에서 부품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건데요. CPU는 로켓레이크가 새로 나왔죠. 로켓레이크가 AMD 라이젠 5 시리즈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로켓레이크로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그래픽카드를 외장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구입을 할 거기 때문에 CPU에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뜻인 요 F가 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인텔 코어 i5 11세대 12400F 제품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맞는 소켓이 달린 메인보드를 골라야 되는데요. 소켓 1200, 소켓 1200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 제품을 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정렬해 보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꽤 신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판매처가 ST컴인 요 제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 시금치 램 구입하시면 되고요. 게이밍용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8GB 2개를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게이밍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픽카드를 골라볼 건데요.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웬만큼 하드코어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GTX 1660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신뢰가는 브랜드 중 하나인 갤럭시 제품이 628,000원, 현금가가 61만원, 카드 최저가는 628,000원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 주고 구입하기에는 1660 치고는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이밍 컴퓨터라면 웬만하면 배틀그라운드 국민옵 기준으로 90에서 100프레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정말 원활하게 말 그대로 게이밍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유지해주는 GTX 1660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SD인데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게임을 1개 혹은 2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도 괜찮은 용량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즘 웬만한 게임들은 수십 기가에서 수백 기가에 달하기 때문에 500기가 이상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SSD를 연결할 메인보드가 아까 보셨던 H410M-K ST컴 제품인데 이 녀석은 M.2 소켓이 없습니다. 사타 방식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타 방식에 맞는 SSD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사타 방식이라는 거는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요 네모난 녀석, 요 네모난 형태의 녀석을 말하는 거고, M.2 형식이라 하면은 요렇게 칩 형태로 되어 있는 요 기판처럼 생겨 있는 요 녀석을 M.2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지 마세요. 자,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MX500 그리고 삼성전자의 870 에보 요 두 제품 정도 놓고 고민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 마이크론 제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삼성 제품이랑 속도 차이는 거의 없고 SSD 자체가 쉽게 고장이 나는 제품도 아니고,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대원 CTS에서 웬만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파워인데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0W가 가장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600에서 700W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600W 제품으로 선택을 하겠고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600W 제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추천을 해드렸었던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600W 제품을 선택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선택을 할 건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1, 2만원대의 제품도 있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컴퓨터 정도에 적합한 케이스들이지 게이밍용 이 CPU나 GPU에서 나오는 열을 배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놈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3만원대 이상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녀석 중에 하나가 요 마이크로닉스의 마스터 M60 메쉬 제품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색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5,000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블랙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필수 부품 7가지를 모두 선택을 했는데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M60 메쉬, 그리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80플러스 제품,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대원 CTS 제품,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GTX 1660 블랙,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4 3200을 2개 장착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프라임 H410MK ST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1세대 11400F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짠 견적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려면 PC 견적함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함으로 이동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드 최저가와 현금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카드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매 수단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카드 최저가 기준 122만 8,790원 플러스 44,190원 더해 주셔야 되고요.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는 119만 4,080원 플러스 43,100원 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배송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제품들을 각각 구매를 해서 직접 조립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배송비 3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조립을 할 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신 상태로, 자, 쇼핑몰별 견적 비교 구매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조립 신청 눌러보시면 기본 조립 플러스 2년 전국 무상 방문 출장 AS, 그리고 기본 조립에 1년 AS, 프리미엄 조립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조립을 하는 판매점들이 AS 기간 차이 정도는 있을지언정 프리미엄 조립과 기본 조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조립이라고 해서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런 방식의 선정리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조립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프리미엄 조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만 조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정리는 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그 정도도 안 해준다면 조립 PC 판매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조립보다는 기본 조립 그리고 2년짜리를 선택을 해서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시면 45,000원을 받고 조립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요 뒤에 업체들은 51,000원을 받고 조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서 보시면 견적 총 합계가 나옵니다. 조립 업체를 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구매 후기가 있으니까 각각 눌러서 후기가 괜찮은 곳을 선택을 한 뒤에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조립 견적을 짜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래픽카드 가격이 미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가고 싶은데 PC방을 가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집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뻥튀기 된 이 가격이라 하더라도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가장 괜찮은 가성비의 게이밍 컴퓨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품들을 더 낮춰서 조립을 하면은 한 10만원, 20만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짜드린 이 견적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업체들,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이런 FPS, TPS 게임들을 정말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24인치 모니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24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용으로 조금 더 눈이 즐겁게 원한다면은 27인치 혹은 32인치 모니터를 쓰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2인치는 빡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4인치에서 27인치, 그리고 지금 짜드린 견적대로라면 QHD 혹은 4K UHD 정도 해상도는 무리이기 때문에 FHD 해상도의 144Hz 이상의 모니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4인치 이렇게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LG전자나 삼성전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들을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가성비 컴퓨터인데 이 정도 가격은 조금 오반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녀석들이 아닌 이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 모니터 브랜드 중에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브랜드는 요 비트엠, 레안텍, 그리고 KXG, 같은 회사인 KSGK, 이 회사들의 제품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무결점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요, 1, 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는 훨씬 좋을 겁니다. 무결점이라는 말 그대로 모니터에 필요 이상의 결점이 있는 경우에 AS를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무결점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컴퓨터 견적을 한번 짜봤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짰던 견적보다 훨씬 퇴보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나쁘지 않은 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